칠판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써놨어. 우리 겨울방학 동안 했던 2025 수능 요거 그대로 지금 선생님 칠판에 써놓은 거거든요, 얘들아. 내가 그때도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이 화작은 그 자리에 그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가 가능해. 그렇잖아. 내가 너 오른쪽 뺨 때리고 그 다음에 배 때릴게 라고 예고를 하면 채연아 어떡할 거야? 처음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겠지?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 이 자리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얘들아. 우리 화법지문부터 일단은 갈게요. 근데 화법지문이 근데 제일 간단해서, 얘들아. 우리 오늘, 하기 싫은 거부터 할까? 하기 싫은 거는요, 사실 화작 이제 합쳐놓은 건데, 아니다, 얘들아. 아예 뭐 무게감도 없어. 그냥 빨리빨리 해. 순서대로 갈게요. 자, 일단 처음에 발문을 보시면은 화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보시죠. 35번부터 37번. 다음은 원예 동아리의 학생의 발표이다. 발표는 화법, 말하기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엔 보통 이제 뭐 강의, 발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그치?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 비언어적 표현도 있고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일단은 발표에서 1문단 정도는 그냥 빨리 체크를 할게요. 1문단 봐봐. 밑줄 친 데만 읽겠습니다. 접붙이기 실습에 앞서서 얘기하는 거고 접붙이기의 개념, 목적, 방법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말하기구나. 이해됐어요? 네. 요 정도 하긴 한 다음에 우리는 목적 자체를 잊으면 안 돼, 얘들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함이거든? 우리가 화법을 선택한 이상 문법보다 뛰어난 언매를 선택한 애들보다 유리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얘들아 35번 앞에 봐요. 얘들아 뭐라고 써있지? 발화 전략이야, 발화 전략. 근데 말이 발화 전략이지 우리한테 지금 누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지? 우린 지금 이거 텍스트를 읽는 거잖아, 그치? 그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 선생님 그랬잖아. 기억나요? 우리 그 겨울방학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 선지 5개 중에서 우리가 앞에 봐. 표현상 특징이 있고 그 표현상 특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거 문학할 때 많이 했던 얘기지, 그치? 근데 요걸로 먼저 OX 딱 쳐내면 너무 간단하다 그랬잖아, 문제 풀 때. 똑같이 적용하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표현상 특징이 아니라 내가 한눈에 알 수 있는 표식 같은 게 있나. 근데 이 표식을 우리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표지라고 얘기하고 눈에 빡 띄는 표식. 알겠죠? 그럼 잘 봐. 지금 선생님 초록 색깔 쳐놓은 거 보여요? 1번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에서 비언어적인 표현. 얘들아 비언어적인 표현은 눈에 딱 띄는 표지가 있어. 우리 본문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 줄 알아? 괄호 넣기가 되어 있잖아. 책상을 탁 치며 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뼉을 마주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너희 빨리 1번 문제에서 스캔해. 괄호 부분. 자, 괄호 부분들 보시면은요. 한번 보자, 얘들아. 괄호 부분만 볼게요. 청중의 반응을 1문단, 2문단.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오케이. 자, 두 번째. 화면 제시. 자, 그 다음에 3문단은 그거밖에 없었고요. 자, 4문단. 청중을 확인하는. 얘들아 3문단을 하나 놓쳤다. 청중의 반응. 다 똑같네. 얘들아 지금 괄호 부분 확인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지?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럼 얘들아 1번 선택지. 비언어적 표현이 있었어, 없었어? 이 글에는 비언어적 표현이 없었어.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2번.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 얘들아 봐봐. 사례 제시라는 건 내가 이 지문을 살펴봐야 되지 않니? 그럼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려. 그럼 앞에 봐봐. 지금 요거 종류를 한번 싹 써보자고. 비언어적인 표현, 그 다음에 청중 사례 얘기가 있고요. 2번에. 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번, 중간에 질문을 던지는지가 있고, 자, 4번에서는요, 이해도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자, 5번에서는요, 경험을 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너희 잘 봐봐. 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는 똑같은 느낌의 선지가 아니라니까? 앞에 봐. 딱 우리가 눈에 띌 수 있는 저 본문에서의 표시가 누구예요? 앞에 봐요. 이 친구랑 질문이야. 얘들 질문은 왜 어떤 표시가 있어서 그래? 그렇지. 물음표가 있어서 그래. 지금 우리 봐봐. 요거 한번 싹 스캔했더니 괄호 안에 비언어적 표현 있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제껴. 그럼 얘들아 이거 확인하는 시간에 이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질문 어디만 보면 돼요? 물음표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물음표 다 지금 초록색깔 체크해놨죠? 물음표 봐봐. 접붙이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쪽이 접붙이기가 잔대건가요? 접붙이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이거 딱 3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얘들아, 물음표가. 그럼 물음표 있어. 자, 볼게요. 발표 중간에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다. 맞잖아, 얘들아. 이거 이해되셨나요?
어떤 쪽이 잘 된 걸까? 하고 니네 집 나도 얘들아 선생님 봐봐. 근데 지금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자 지금 이거 1번 문제 요런 스킬로 해서 풀었다면 몇 초 컷 나왔을까? 야 내가 몇 분도 얘기 안 하잖아. 몇 초 컷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화작에서 15분 쓰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그럼 지금 여기는 끝난 거야 사실은. 내가 지금 내신용으로 이거를 지금 풀이해야 되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내신용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거기에 다 뭐가 X고 뭐가 동그라미고 이런 거를 써놓은 거지. 사실은 이거 푸는데 진짜 한 10초 정도? 많이 주면 10초 정도 걸리는 거. 이해됐어요? 꼭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1번 문제 이 자리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 1번하고 3번에서 만약에 오케이 여기서 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에도 팁은 하나 있어요. 얘들아. 사례 제시라든지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약하며 마무리라고 써야지. 그럼 끝부분만 봐도 된다는 뜻이지.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에 이제 두 번째로 매달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소영아, 여기 히터 좀 끌까?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 그래서 1번 같은 선지는 순서 안 되면 거의 첫 부분에 나올 거고 사례 제시는 중간 부분에 나올 거고 또는 4번 같은 선지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끝부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저런 초록 색깔 표지로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내가 봐야 될까를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선지부터 찾는 게 맞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다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6번 가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36번 봐봐. 뭐라고 써있어? 자료 활용에 적절성. 빠짐없이 이 문제가 나온다니까, 얘들아. 저 자료 활용의 적절성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요즘에 너희를 이제 매기는 문제가 좀 나와.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을 거거든, 니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친절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체크를 해줘. 그죠? 자, 보통은요, 자료 1, 2, 3도 다 체크를 해주는데 해줬네. 그지? 뭘 봐야 되는지 다 지금 길잡이를 넣어주고 있잖아. 그럼 확인만 하면 돼, 얘들아. 1번 선지 갈게요. 기억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접붙이기의 방법을, 야, 봐봐, 그림. 자료 1. 오케이. 접붙이기의 방법.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야, 이건 누가 봐도 시각적인 자료잖아. 그죠? 자, 그리고 접붙이기의 방법이라는 거 그림만 봐도 눈치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림만 봐도 모르겠는데요? 하면, 어디로 가요? 3문단에 기억 가면 되잖아. 기억에 근처에 있는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처에 있는 정보만 확인할게요. 먼저 화면과 같이 접수 나왔고요. 밑부분을 잘라낸 후에 비스듬히 깎아줍니다. 그리고 대목은 얘들아 접수 대목 끝났네. 그쵸? 그럼 1번 선지는 오케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요 정도 풀이기 때문에 굳이 다 읽지 않고요. 난 지금 바로 5번만 갈게요. 5번에서 애들이 무슨 실수가 나왔나 그거를 좀 볼 거고요. 4번, 5번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을에서 라고 얘기했는데 보자. 리을에서 자료 3을 활용해서 청중이 접붙이기가 잘 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도록 돕고 있다. 얘들아 지금 자료 3번 봐봐. 자료 3 보면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보이니 얘들아?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얘들아? 요렇게 누가 봐도 접붙이기가 잘 돼 있잖아. 근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부분 보이죠? 근데 니네가 그거 지금 못 알아들었을까봐 요렇게 굳이 체크까지 요렇게 해줬잖아. 지금 이게 그림 3번이잖아요. 맞죠? 그림 3번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야, 그럼 앞에 봐봐. 이게 지금 잘 된 사례일 거고 얘가 지금 잘 안 된 사례 아니겠어요? 그치?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맞는지 리을 근접 확인할게요. 이 화면에서는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위, 아래 중에 어느 쪽이 잘 된 걸까요? 위쪽입니다. 라고 했지. 그러면서 미음으로 넘어갈게요. 관다발 형성층이 잘 접합되지 않으면 대목의 물과 양분이 접수로 잘 전달되지 못하니 유의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일단 유의해주세요. 유의에다가 얘들아 이거 살짝 아주 샤프로 해, 샤프. 유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자, 그 다음에 대목을 끼워놓은 후죠, 세모. 후에는 대목과 접수 사이에 빈틈, 얘들아 빈틈에다가 네모 쳐봐. 지금 이 정보를 퉁쳐 읽은 친구들이 딱 지금 5번 선지에 속아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발췌독 잘못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발췌독한 사람들이 이거 다 걸려 넘어졌어. 왜? 네모 지금 어디에 줬어요? 유의해 주세요. 빈틈. 이해됐어? 요 말만 발췌독을 하면은 지금 5번 선지가 맞아 보여. 근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 얘들아. 5번 선지 다시 읽어볼까? 대목과 접수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앞에 봐요. 지금 본문의 선생님이 유의의 네모 박스 쳤고요. 그 중간에 후라는 거에 세모 쳐놨고요. 그 다음에 네모 박스가 뭐였어요 얘들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동여매야 된다라는 파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정보가 지금 여기서 한번 끊긴 거야. 이쪽 정보 따로, 이쪽 정보 따로.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선지가요. 아주 교묘하게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를 잘 조합해서 선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속아 넘어간 거야. 저 그림은요 얘들아 4번이 정답이죠. 접붙이기가 앞에 봐요. 접붙이기가 잘 된 사례, 잘 되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 앞에 봐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동여매야 합니다. 얘들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동여매야 한다를 연결지어야 돼. 그럼 동여맨 그림이야 저게 지금? 동여맨 그림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저 자료 3을 미음에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발췌독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잘못한 친구들은 딱 5번 선지 속아 넘어가기 좋은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사실 이게 내신 용의로 찍는 거니까 내용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갈게요. 자, 37번은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얘들아, 말하는 정보가, 아유, 내가 이거 훨씬 낫다 그랬지. 우리 요번 수능에서 내가 요런 얘기했어. 자, 세 번째 문제 봐봐. 청중에 듣기 전략이다 라고 써있지 않나요? 저 자리에 저 문제 꼭 나와요. 근데 저것도, 이건 EBS에서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저것도, 얘들 잘 봐. 저 말하는 청중, 그러니까 청중, 발화자라고 할게요. 저 발화자. 보기에 나오는 이 발화자가 다수가 한 번씩 발화하냐 라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발화자가 우리 수능이 그랬어. 발화자가 2명이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3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발화자가 적은 게 더 좋아 보이죠? 아니야. 발화자가 2명이 나왔는데 학생 1번이 한번 얘기하고 2번이 한번 얘기하고 1번이 되받아치고 2번이 거기에 다시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대화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생겨버려요. 그럼 내가 부분을 읽고 풀었다가 뭔가 잘못될 수도 있어. 물론 화작에서 잘못될 일은 거의 없지만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지는 알겠지. 근데 잘 봐. 여긴 발화자가 더 많죠. 발화자가 더 많지만 안심해. 발화자가 몇 번씩 말하고 있니? 한 번씩 말하죠. 이렇다라는 거는 얘네 대화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거의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땡기냐면 학생 1 읽고 학생 1을 얘기하는 선지는 거의 다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앞에 봐.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학생 1 한 명 읽었어. 근데 학생 1의 발화가 또 한 번 있지. 그럼 이거 빨리 내려오지를 못하거든.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화자가 적은 게 훨씬 좋아 보이지만 발화자가 적은데 여러 번 얘네가 반복해서 발화하면 이게 훨씬 힘든 거라고. 발화자가 비록 많더라도 한 번씩만 발화하는 게 훨씬 문제 풀리 시간은 조금 걸리는 거야. 또 한번 볼래 얘들아? 노란색 봐봐. 포인트 이것도 얘들아 진짜 이거 너희 화작 많이 풀다 보면 맨날 나 하는 얘기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화작풀이 안 하는데 읽다 보면 느낌이 빡 온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야. 나는 아버지를 도와서 모란 자격에 접붙이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랬던 것 같아. 얘들 지금 뭐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런 거 느낌 빡 와야지. 자, 1번 경험 돌아보고 있는 거 맞고요. 자, 4번 얘들아 추론하는 내용 어디에도 없었죠. 얘들 이름 정답 몇 번이야? 4번. 얘들아 이 문제 푸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 니네. 내가 말을 하니까 지금 1분 이상 걸린 거지. 니네가 눈으로 푼다면 이거 몇 초야? 이거 5초. 야, 서윤이 3초라고 했어 지금. 아 10초라 그랬어? 아 뭐 10초 났어. 10초 정도? 할게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지금 내신이니까 내가 지금 다 하고 앉아있는 거지. 사실 모의고사 푸는 거였으면 너네 지금 이거 1, 2, 3번 푸는데 5분도 안 걸렸어. 5분이 뭐야 얘들아. 진짜 한 3분? 이해돼요? 자 그러면 보자. 37번에 계속 볼게요. 추론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학생 2번으로 가겠습니다. 탱자나무와 귤나무 말고 또 어떤 식물이 있을지 궁금해. 다른 거 찾아봐야지. 얘들아
이런 학생이는요, 딱 머릿속에 이제 좀 넣어. 아,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이거잖아, 맨날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회색깔 확인하시면 다 답 나오는 거고요. 자, 분홍 색깔 학생 3 갈게요. 아, 나 이렇다고 들었는데, 들었다라는 건 뭐야?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지, 그치? 배경 지식을 활용한 듣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맨날 하는 얘기.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우니까 내가 더 알아봐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거. 내가 지금 봐봐. 이거 요번 수능 화자 거 싹 써놓은 다음에 뭔가 달라졌으면 뭔가 좀 바꾸려고 그랬거든. 지금 손 됐어 안 됐어? 손 안 됐지. 거의 비슷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대처가 가능합니다. 화작은. 그래서 시간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은 우리 화법과 장문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화법과 장문하기 전에 우리 여기부터 갈게요. 왜냐면 이거를 또 기억을 떠올리면 이거가 또 금방 끝나거든요, 얘들아. 자, 장문으로 가겠습니다. 43번으로 갈게요. 43번을 보시면은요, 선생님 그랬어. 우리가 글을 다 읽지는 않지만 여기 장문 상황은 중요해. 장문 상황에서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얘들아. 일단 주제 주고요. 글의 종류 주고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까지 알 수 있어요. 자, 얘들아, 교지에다가 실을 거래. 전달 매체 나왔죠? 얘들아, 교지가 뭐야? 교내에서 발간하는 책이잖아. 그럼 교내에서 발간하는 책이라는 거 이거 예상 독자가 누구예요? 너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학교 구성원이 아마도 예상 독자일 거야. 학교 구성원에는 누가 있지? 이렇게 이기적이야. 본인들부터 얘기해. 하지만 괜찮아. 왜냐면 실제로 학교 구성원에는요. 학생이 정말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걸 우선으로 두는 것도 괜찮아. 학생만 했나? 선생님 서운하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다들 생각을 해. 근데 학교 구성원에 누구 있을까? 내가 이거 우리 수능 풀이할 때 얘기했는데. 부모님 서운하다. 학부모님이잖아, 얘들아. 교지는요, 예측 과목 속에 들어있으면 집에다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누가 봐요? 부모님이 봐요. 그래서 원래 학교 구성원에는요, 누구도 들어가는 거야? 학부모님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퍼센티지가 밑으로 갈수록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아요. 하지만 알고는 계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교지, 얘들아 전달 매체와 예상 독자 알 수 있고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 장문에다가 뭘 갖다 놓는 줄 알아, 얘들아? 앞에 봐. 약간 이런 식이야. 이거 얘기 안 하시던데? 야, 우리 장문이라는 게 글 쓰는 장르잖아. 여기다가 논설문 갖다 놓잖아? 여기다가 설명문 갖다 놓. 여기다가 설명문 갖다 놓잖아? 여기다가 논설문 갖다 놓. 골고루 밸런스 맞춰. 이해돼요? 또는 앞에 봐. 화법 지금 2개 나오지? 화법집에서 여기서 그냥 한 명의 화자가 말하는 강연하기, 발표하기 이런 거 나오잖아? 여긴 뭐가 나오니? 다수의 발화자가 나오지. 토의나 토론이나 협상. 이해돼요? 이게 번갈아서 나와, 번갈아서. 근데 보통 토론이나 토의는 여기에 나와. 왜? 얘네가 회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걸 작성해야 되거든. 또는요, 이거 순서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이거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어떤 글을 보고 얘네가 회의를 여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뒤집혀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뒤집히는 건 오늘 뒤집히지 않았으니까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거 그대로 나온다, 얘들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문에서는 사실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잘 봐. 아까 우리 화법 1, 2, 3은 거의 지문 안 읽었지. 얘는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줄게. 잘 봐. 지금 너희 이게 지금 끝물이란 말이야. 끝물. 43, 44, 45 세 문제 중에서 니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누구야? 그렇지. 마지막이지. 근데 나는 오히려 어차피 이 글을 읽어야 된다면 마지막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EBS에서 얘기 안 한다? 봐봐. 봐봐. 지금 1, 2, 3, 4, 5번 중에 지금 이거 내가 겨울방학 때도 이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1, 2, 3, 4, 5번 선지가요. 네모, 파란색 네모 박스 친 거 봐봐. 내 기준이 뭐야? 몇 문단에 무슨 자료냐 이거야. 그럼 얘들아,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그 자료가 맞는지 판단할 거 아니니, 맞죠? 그럼 잘 봐. 요 1, 2, 3, 4, 5번 순서를 풀지를 말고 어차피 야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다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난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글을 읽을 거야. 그럼 봐봐. 1문단 읽고 어디로 넘어와야 되는지 니네가 판단해봐. 자, 1문단 읽을게요. 추위가 누그러지고 야외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 경로로 바다에 유입되어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이렇게 달하는데 이는 산호를 비롯한 해양생물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까지 위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내신이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내신이니까. 이걸 왜 하는 거야? 자, 1문단에서 할게요. 자외선, 그냥 선크림이라고 합시다. 자, 선크림이 지금 바다에 뭐 되고 있다, 유입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좋아요. 자, 노란색 뭐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첫 번째, 해양 생물에게 안 좋아요. 자, 두 번째, 인간의 삶에도 안 좋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문단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행동이 뭐야? 어디? 45회. 그렇지. 3번 가면 돼. 이 순서로 읽으라고 글을 얘들아. 이거 나중에 확인해봐. EBS에서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자, 봐요. 자료 3을 활용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물놀이와 샤워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을 경로의 예시로 넣어야겠다. 야, 보기 봤을 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앞에 봐. 이 내용만 나왔지. 야, 이게 대체 바다에 어떻게 유입되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거를 자료 3으로 메꿀 수 있대. 자료 3 바로 확인해. 자료 3. 오케이, 회색 나왔어. 물놀이, 수영, 샤워, 세탁기 등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3번 선지 맞아 틀려? 맞잖아. 요런 식으로 읽어 내려가라는 거야. 글을, 문제를 풀 때. 3번 때 했어, 안 했어? 연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기억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한단 말이지. 꼭 육모 때린다. 해요. 알겠죠? 이제 모의고사 계속 많이 보니까. 자, 그럼 얘들아, 다음으로, 얘들아, 우리 지금 봐봐. 1문단 하나였네. 우리 이거 써먹자. 1문단 하나, 2문단 하나, 3문단 하나네. 지금 4문단 2개네. 어디서 답이 나올까? 4문단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 자, EBS에서 안 알려줘요. 이런 거. 자, 보자. 선생님이랑, 하지만 우리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내신이니까. 자, 2문단 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호의 백화현상을 가속화하는데, 야, 이거 익숙하지 않냐? 백화현상. 노란색만 읽을게요. 산호의 백화현상을 가속화한다. 백화현상이 지속되면 산호가 죽는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그리고 온도와 해류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결국 이거는 누구에게도, 인간에게도 직결된 분야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휘한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2문단 갈게요. 2문단에서는 그냥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끌고 와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뭐? 왜 안 좋아, 해양에게? 백화현상이 일어나거든. 그 백화현상은 결국 얘한테도 안 좋아 라는 얘기를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게 2문단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45번에 선생님이랑 2번 선지 갈게요. 자료 2를 활용해서 산호의 멸종 위기가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간 삶에 직결되는 문제로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얘들아 지금 봐. 자료 2번 갈게요. 오케이. 보자. 얘들아 선생님 이거 선지 색깔 이거 알지 이제? 색깔 동일하게 쓴 거다 지금 보면 돼. 세계 산호처 감시 네트워크의 추정에 따르면 산호는 매년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많네요. 그러므로 산호의 대규모 백화현상은 생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선지에서 사용하겠네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우리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3문단.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인 하와이 나왔어요. 하와이에서는요, 옥시랑 옥티에 대해서 주성분으로 하는 선크림은요, 금지하는 법안이 있네. 자, 이 두 성분이 산호의 백화현상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대요. 자, 3문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백화현상을 유발하는 두 가지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자, 독성 물질을 뭐예요? 옥시 그리고 옥티 두 가지가 나왔네요. 맞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선크림 쓰면 선크림 어떻게 한다 얘들아? 하와이에서는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법안이 있다는 내용이네요. 맞나요? 자, 그럼 3문단 읽었으니까 45번에 우리 어디로 갑니까, 얘들아? 3문단을 가지고 있는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1- 기억을 활용해서 1- 기억 봐봐. 오케이. 옥티랑 옥시네. 맞지? 옥티랑 옥시고요. 독성 물질의 농도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갈까? 옥시와 옥티가 독성 발현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 그래프만 봐도 초과 엄청 하고 있죠? 하와이 해변에서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오케이 앞에 보세요. 아, 이런 법안이 왜 마련됐지? 아, 저 그래프를 보니까 농도가 엄청 낮구나.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런 규제를 마련했구나. 라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1번도 맞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이러는 동안 우리 몇 문단이야? 4문단이야. 이러는 동안 지금 다 읽는 거야, 지문을. 자, 봐요. 백화현상이 나타난 산후의 비율이 약 44%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도요, 엄청나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선크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옥시, 옥티 등이 함유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니네한테 권유하고 있네요, 실천을. 자, 소매 옷과 모자를 착용하거나 웬만하면 크림 하지 말라고. 가리라고. 일각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생산, 판매, 그리고 이런 환경의 유해성을 고려한 규제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눈으로 읽었으면 더 빨랐겠죠? 이해됐나요? 자, 서윤이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4문단에 해당하는 게 4, 5번이네요. 자,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자료 2개 주고 있어. 집중해. 1-니은, 얘들아 1-니은으로 가. 딱 봐도 사람들이, 야, 우리 앞에 봐. 4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 4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거 안 들어간 거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야,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었죠?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어. 웬만하면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거 개발하고 판매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럼 앞에 봐봐.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니은 그 원 그래프 보여요? 원 그래프, 기능, 사용감, 성분, 기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지, 지금 4문단은? 기능이야, 성분이야? 잘 생각해. 기능은 뭐냐?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게 기능이야. 근데 4문단에서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야, 성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성분이야, 얘들아. 이거를 착각하는 애들이 많이 틀린 거야. 얘네는 지금 야, 성분 좀 따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래프는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사는 거야, 선크림 살 때? 기능을 생각하고 사는 거야. 나도 그래. 그 SF 그 50 써 있는 거만 사잖아. 맞지? 니네 뭔 얘기인지 알지? 그치? 우리는 성분을 생각해요? 기능을 생각해요? 우리 기능을 생각하잖아. 얼마나 잘 차단해주는가.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잘 봐. 우리 4번 선지 읽어봐. 분홍색만 있습니다. 분홍색. 1-니은을 활용해서 환경의 유해성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생산 대안으로 1-니은은 추가하는 거 어때? 이것도 약간 좀 그러지 않니? 그지? 1-니은 자체가 봐봐. 성분을 신경 쓰는 사람이 지금 몇 없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자, 어거지로 내가 한번 해볼게. 선생님 봐봐. 어거지로 이럴 수는 있어. 여러분, 성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1-니은의 원 그래프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중요시 여겨요? 성분보다 기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자료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나머지 문제는 뭐냐면 자료 2야. 자료 2. 자료 2 볼래? 자료 2. 우리 초록색 이유 읽어볼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하는 업계에서도 옥시, 리프 이런 바다에 덜 해로운 성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얘들아 자료 2도 지금 누구에 신경 쓰고 있는 거니? 성분이야 기능이야? 자료 2. 성분에 신경 쓰고 있는 걸 아니에요? 자료 2도? 근데 잘 봐. 4번 선지 봐봐. 자료 2. 얘들아 자료 2에다가 성분 중요시라고 써요. 성분을 중요시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성분을 중요시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계가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을 착용하여 생산의 대안으로 하는 걸 추가해야 되겠어? 야, 이러면 지금 뭘 생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야,
요거 자료 2번 참고해서 기능에 신경 쓰는 거를 대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지 아니야, 지금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선생님, 이게 듣고 있어요, 얘들아? 네.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 그럼 얘들 잘 봐. 니은은 앞에 봐요. 니은은요, 기능에 더 신경 쓰고 있는 자료고요. 자료 2번은요, 성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자료란 말이야. 근데 지금 4번 선지는 야, 이런 내용인데 이거 갖다가 써서 기업이 기능에 신경 쓰는 선크림을 만들어서 우리 환경을 보존한 선크림을 만드는 대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지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말 안 되죠.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요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지금 4번 쭉 빼놓고 써놨죠. 조심하라고. 본문만 따로 보면 맞아 보이지만 본문에서는 성분을 중요시하고 그래프에서는 기능을 중요시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래프 자체도 맞지 않아. 내가 아까 어거지를 막 껴맞춰준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선생님 봐봐. 풀이 자체는 원래 맞는 게 뭐예요? 얘는 성분을 중요시하고 얘는 기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기다 갖다 쓸 수 없어. 이거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나처럼 이상하게 그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오히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신경 써야 돼요 하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수능 때 하면 안 되는 짓거리인 거야. 이해됐어요? 표면적인 것들 갖다가 생각해야지. 이해됐니?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앞에 봐요. 1-니은은 기능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들. 근데 4문단은 성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1-니은을 여기다 갖다 끌어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라고. 일단 여기서부터 그럼 틀렸다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이 자료 2도요. 성분 중요시 여겨야 돼, 성분 중요시 여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괜찮아. 근데 4번 선지 자체가 업계가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착안해서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생산에 대안으로 여기 지금 말 안 맞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4번이 아예 어떻게 해서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가시면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돼요. 5번도 갈게요. 4문단 읽었으니까요. 자, 가자. 국내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함량 규제가 해양에 미치는 악영향을 관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맞지, 얘들아? 자, 지금 우리 4번 선지 하느라고 이미 알 것 같아. 왜? 1-기억은요, 이 악영향을 관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적절한 내용이지, 그치? 왜냐면, 야, 이거 봐봐. 선크림이 바다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신경 쓰고 있었다면, 앞에 봐. 신경 쓰고 있었다면, 1-기억과 같은, 지금 기준 농도는 이만큼인데, 지금 농도 이만큼인 그런 제품이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저 그래프는.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환경의 유해성, 자료 3 읽으시면 되겠네요. 제한하고 있으나 이외의 법적 제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니까 유해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4문단을 추가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그냥 다 풀이만 조금 더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우리가 이렇게 하느라고, 물론 내가 말로 너희를 이해시켜주기 위해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게 풀이가 긴 거지. 사실 이거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너희가 언제 어디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만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5번 문제 풀었어요. 자료 활용의 적절성. 근데 꼭 이 자료 활용의 적절성은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선지 자체에서 몇 문단 물론 섞어놓기는 했지만 우리 그거 별로 상관없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문단 순서대로 내가 읽고 선지 제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럼 43번과 같은 경우에는 껌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국내 자외선 차단자의 사용 현황, 이거 안 나와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문단 다 써놨기 때문에 나머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자, 43번 장문 전략이었고요. 그럼 장문 전략 또는 내용, 사실 장문 전략이 아니네, 얘는. 장문 전략이라고 해도 되겠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얘들 잘 봐. 이 4번, 43번도 이거 얘기해주고 싶네. 장문 상황을 고려해서 구상한 글쓰기 내용으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때 발문 자체 겉보기에는 이게 장문 전략을 묻고 있는 건데 사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거 쉽게 바꿔봐. 위 내용이 없는 것은 이거잖아. 위 글에 없는 것은 여기 지금 화살표에다 써. 윗글에 없는 내용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갈게요. 오케이, 44번. 나는 요번에 3모 보면서 확신했어. 이제 이게 이렇게 문제가 확실해졌구나. 잘 봐. 이게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려줄게요. 여기 조건부 장문 문제 여기 그대로 써있지, 그치? 여기 지금 또 나온 거야. 그 자리에 그 문제 지금 또 나온 거야. 조건부 장문은요. 잘 봐요. 원래는 조건이 몇 가지 나온다고? 2가지 나온다고요. 그 2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표현상 특징이 나오거나 두 번째,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마지막 부분에 뭐 의인법을 사용해서 실천의 효과를 언급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얘들아, 니네가 이런 조건이 있으면 1번, 2번 뭐부터 살피는 게 낫니? 의인법 찾는 게 빨라. 또는 잘 봐. 서리적인 표현을 써서 이런 내용을 강조했으면 좋겠어. 그럼 뭘 찾는 게 빨라? 서리법 찾는 게 빠르잖아. 물론 얘만으로는 답이 절대 안 나와. 그치? 옆에 보면 조는 거 같아, 그치? 소연아, 조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너가 너무, 선생님 봐봐. 자세가 이래. 그치? 그래서 나도 자꾸 쟤만 쳐다봐. 채연이 한 번도 안 쳐다봤어, 지금. 자, 앞에 보세요. 그래서 표현상 특징으로는요, 한 2억에 제껴져. 결국에는 어디까지 읽긴 해야 돼? 내용. 하지만 내용을 5개 선지 다 읽고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어때요? 훅 절약되는 거야. 원래는 이런 수준이었다고. 앞에 봐. 원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내가 수능 때 얘기했지. 요거 하고 요거 했더니 나 아직도 기억나. 선지가 1번, 5번 2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요? 3번째 조건이 나왔어. 나는 이거 사용한 후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3번째 조건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이번 수능에서. 아, 이제는 표현상 특징 내용 말고 이거를 하는 순서까지 정해주는구나. 이해됐어요? 근데 요번에도 지금 또 똑같이 나왔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EBS에서 얘기 안 해줘. 아, 자꾸, 네가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자꾸 신경 써서 얘기하게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봐. 우리, 근데 똑같아, 봐봐. 표현상 특징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용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짜증나는 케이스가 뭔지 알아? 이런 내용에다가 이런 내용 추가했으면 좋겠어. 이게 제일 짜증나는 케이스. 하지만 괜찮아. 둘 중에 하나는 무게감이 적을 거야. 그럼 우리 해보자. 자, 파란색.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에 예상되는 효과를 제시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지금 조건 1, 2, 3 붙여놓은 거 보이세요? 얘들아, 1번, 2번 중에 문제풀이 순서 1번, 2번 중에 어디부터 하는 게 맞아? 아,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은데 얘들아, 나는 1번 필요성 강조하는 거 볼게요. 1번,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해서 모자와 양산을 사용하는 습관을 갖추면 자외선, 뭐야, 이건 아예 자외선 차단을, 선크림을 쓰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치? 1번 탈락. 자, 2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성분을 고려한다. 오케이, 여기서 맞았어. 얘는 일단 남겨도 살려나. 자, 3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앞으로 차단제를 고를 때 해양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지, 오케이, 성분 얘기하고 있어. 3번도 통과. 자, 4번.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양 생태계는 보존되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 협력이 요구돼. 뭐라는 거야? 없잖아. 그런 성분 신경 쓰라는 얘기 없죠. 자, 5번도 없어요. 얘들아, 지금 선지 몇 개 남았어요? 2번하고 3번 남았단 말이야. 그럼 2번, 3번이 남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야? 예상되는 효과가 나와 있는지. 2번에 나와 있죠. 작은 실천이 모여서 생태계와 인간의 삶을 지킬 수 있다. 3번에는 노란색이 없어요, 얘들아. 이러면 아주 손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는. 근데 이번 수능은 더 어려웠지. 그죠? 왜냐면 2번도 나와 있었는데 순서만 뒤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분홍색, 3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네요. 하지만 항시 긴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화법 그리고 장문까지 마칠게요. 봐봐, 지금 저기 써놓은 거에서 어때요? 없어, 고칠 게 없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요 메인 이벤트. 저 메인 이벤트는요, 살짝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왜 나 너무 얼빡이야, 지금? 반차지? 괜찮아, 우리만 볼 거니까요. 자, 요거 일시정지 눌러줄게. 일시정지. 너 잘해야 돼?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의 메인 이벤트 할게요, 얘들아. 화법과 장문의 이제 복합. 이제 융합은 아니니까. 자, 보자. 합법 지문이 하나 나와있고, 이걸 토대로 하는 장문 지문. 역시나 이제 토익, 이제
발화자가 이제 여러 명 있어요. 그치?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발화자는 얘들아, 토의, 토론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토의이기 때문에 토의에서 제일 중요한 발화자는요. 첫 번째 발화자예요. 첫 번째 발화자. 얘가 거의 진행을 하거든. 우린 진행하는 사람의 맥락만 한번 훑어도 이 글에서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대략 이해가 된단 말이야. 봐봐. 근데 너무 땡큐하게도 38번 문제에서 뭐 물어보니?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 봐요. 지금 봐. 파란색은 화법, 빨간색은 작문. 그러면 요 40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요. 사실 그냥 얘는 화법 문제고 얘는 작문 문제에 불과해. 각자 비슷한 유형의 번호 써놨어요. 지금 가는요. 발화 전략 한번 볼래 얘들아? 지금 선지 구성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뭐 대화 맥락에 어쩌고 앞에 논의한 내용을 안내하고 대화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반영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던지며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질문을 던지며 밖에는 없어. 아까 풀이 방식이랑 똑같잖아 얘들아. 그쵸? 질문을 던지며 밖에는 없어요. 근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어디 있니? 얘들아 일단 이럴 때는요 너희 눈에 빡빡 띄어야 돼. 샤프 들어봐 샤프. 학생 1의 발화가 몇 번 나오는지 체크합니다. 한번 나도 체크해야지. 시험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학생 1 하나, 둘, 셋, 넷. 의사소통에 편리함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표시한 4개에다가 1, 2, 3, 4번이라고 쓸게요 얘들아. 그렇게 해놓고 문제풀이 들으세요. 자 봐봐. 학생 1의 1번 봐라. 얘들아 근데 봐봐라. 선지 5개지. 너무 고맙게도 이 문제의 선지는요. 지금부터 학생 1의 발화가 거의 순서대로 제시될 예정이야. 너무 고맙지. 볼래? 학생 1의 발화 읽어볼까? 지난번 모임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글쓰기를 했었지. 모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했었어. 오늘은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보자. 먼저 한번 각자 얘기해볼까? 하고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죠. 자, 얘들아 1번. 대화의 맥락을 제시한 거 맞고요. 목적을 제시한 거 또 맞죠? 별다른 설명 안 필요합니다. 자, 2번. 앞으로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발언 순서. 잠깐만 있어봐. 발언 순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와서 발언 순서 X가 들어가요. 근데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직 우리한테 학생 1의 발화가 몇 개나 남았지? 3개나 더 남지 않았니? 그렇지. 그럼 3개나 더 남았으면 불안하면 발언 순서 제시했는지 빨리 스캔해. 스캔하는데 몇 초 걸려? 5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들아 정답 몇 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5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아 2번 뭐래? 2번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센스도 있어야 돼. 얘들아 토의하는 말학인데 발언 순서 제시해주는 걸 거의 몇 번째 발화에서 얘기해야 되니? 발언 순서는 보통 첫 번째 발화에서 제시해주지. 근데 선생님 봐봐. 아주 드문 확률로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이상한 말하기를 하면은 네 차례 아니야. 쟤부터 얘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긴 있기 때문에 한번 싹 점검해줄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시험 볼 때 학생 1의 발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냅다 읽지 말고 학생 1의 발화를 지금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탁탁탁탁 눈에 띄게 몇 군데 있는지 체크를 빨리빨리 해. 화법과 작문은요 어디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확신을 빨리빨리 정해야 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그럼 이제 느낌 왔지? 내신이니까 갑니다. 내신이니까 그냥 3번 선지도 갈게요. 근데 이제 발화 얘들아 이쯤 내 봐봐. 지금 발화가 4번 이루어지는데 이 발화 첫 번째 발화 갖다가 선지 5개 다 구성했겠니? 한 2개, 1개씩 적당하게 구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화 읽을게요. 그럼 모둠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사항의 원인을 링겔만 효과에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 봐봐. 학생 1이 두 번째 발화할 때 앞에 A라고 묶인 큰 발화가 있죠. 그럼 거기서 링겔만 효과 얘기가 나왔겠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 읽었으니까 갈게요. 3번. 대화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반영해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맞잖아, 링겔만. 뭔지 모르지만 얘 말투에서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요약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그럼 세 번째 발화로 넘어가봐. 요약한 게 있는지. 그렇구나. 개인의 책임이 불명확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기대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얘기해볼까? 얘들아 지금 반문하면서 요약 정리해 준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4번 선지도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대화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논의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마지막 발화를 봐야 되나? 아니다, 얘들아. 세 번째 발화에서 그대로 다 나왔네. 뭐야? 세 번째 발화 볼게요. 기대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치 하고 문제점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고 전환하고 있는 거 맞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역시 2번이 맞았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이제 마지막 발화는 거의 의미가 없었죠. 좋아, 내가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글을 써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 마지막 발화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상태에서 선생님 봐봐. 너희 지금 학생 1의 발화만 읽었지? 무슨 내용인 것 같아? 정리해볼까? 학생 1의 발화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한번 체크해봐.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우리가 모둠 활동을 할 때 뭔가 문제점이 있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해. 근데 문제점은 살포시 제시해줬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서 좀 문제다. 이 얘기는 했었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가 어떤 내용이었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링겔만 효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 두 번째 발화 한번 다시 확인해볼까? 이렇게 돼 있네. 문제 상황의 원인을 링겔만 효과와 관련해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글로 오케이. 이게 문제점이 안 나와. 문제점이요. 여기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 한번 볼게요. 그렇구나. 개인의 책임이 불명확하고 다른 구성원에 기대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이제 뭔지 알겠어. 링겔만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여기 나왔는데 줄다리기. 쌤 봐봐. 줄다리기를 하는데 유나랑 서윤이랑 1대1로 붙었다고 생각해봐. 너 어떻게 할래? 온 힘을 다할래? 한 50%만 쓸래, 힘을? 온 힘을 다해야지. 왜? 안 하면? 약간 그것도 있지만 표가 나. 뭐야, 너 왜 대충 해? 표가 팍 나. 게을렀다는 게. 하지만 너 한 50명 중에 한 명이야. 너도 50명 중에 한 명이야. 너 어떻게 할래?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 하지만 아까 1대1로 붙었을 때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책임 분산. 이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줄다리기로 나오진 않았지만, 줄다리기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했어요. 앞에 봐봐요. 그래서 이제 링겔만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상문단에서는, 이게 다수일수록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어? 그럼 이제, 나만 생각났어, 지금? 나 다른 거 할 뻔했어. 자, 다시 갈게요. 그럼 이제 뭐 해볼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자, 보자.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된 거 아니야?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뭘 못했던 것 뿐이야. 앞에 보세요. 이 원인은 알겠어. 다수일 때 책임이 분산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읽지 못한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결 방법도 얘기해보자면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다. 근데 이제 위치는 알 수 있지. 해결 방법 어디에 나오겠니? 학생일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발화 사이에 나오겠지. 그냥 세 번째 발화 이후에 나오겠지 뭐. 그죠? 그 정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자, 그럼 우리 그 전에 라지 A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라지 A 가겠습니다. 라지 A. 학생 2는 학생 3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이 읽어볼게요. 학생 2는 학생 3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 얘들아 지금 유기적인 관계 계속 묻고 있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선생님 봐봐. 그냥 속 편하게 읽어. 글 뭐 길어요, 얘들아? 안 길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요.
그냥 차라리 요만한 걸 빠르게 스캔하고 빨리 적고 풀어준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집단 과제에 소홀히하게 되는 경향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주 나타난데 내가 읽은 책에서는 링겔만 효과로 이런 현상을 설명했어. 링겔만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이를 발견했대. 자료를 찾으면서 나도 그 용어를 봤어. 그런데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실험에서 인원수를 달리해서 줄다리가 나왔네요. 미안해요. 자, 줄을 잡아당기게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개인이 발휘하는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했어. 인원이 많을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은 더 줄어들었대. 아,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집단의 성과도 커질 거라고 기대될 텐데 오히려 구성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단의 성과가 애초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집단 활동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만 누리려는 모습도 링겔만 효과에 관련이 있다고 했어. 그치?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꽁으로 먹으려고. 그럼 얘들아, A 읽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학생 2는요, 요청에 따라서 경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를 설명하고 있다. 얘들아, 근데 여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학생 2의 발화에서 경험한 내용이 나오기는 했어요. 경험이 어디야? 나 이런 거 읽었어 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학생 2가 2번 발화해. 첫 번째 발화에서 경험이 나왔어. 그럼 이건 요청에 의해서 나온 얘기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발화인데 무슨 요청에 의해서 얘기를 했겠어. 이해됐죠? 요청에 의해서 얘기한 건 두 번째 발화야. 두 번째 발화에서 뭐였어? 야, 나 그 실험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응, 알았어. 해줄게. 한 게 그게 하늘색.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학생 2는 학생 3의 질문에 대답하여 중심 화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지 않았어요. 그지? 그냥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야, 나 그거 실험 좀 자세히 설명해 줘. 실험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확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 3은 발화 중에 일부를 재진술은 그렇다 쳐. 하지만 출처, 야, 너 그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출처 요구한 거, 야, 단순한 기억에도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학생 3은 자세한 정보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되게 짧은 발화였잖아요. 기억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학생 3은 학생 2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화제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그런 게 있구나. 링겔만 효과가 있구나. 그 실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근데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혜택만 누리려는 애들 있지? 그것도 링겔만이랑 좀 관련이 있대!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맞는 선지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40번 문제인데요. 얘들 잘 봐. 요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3번 발화 이후의 이야기는 안 읽었어. 그러니까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 이후는 안 읽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남은 게 지금 몇 번이에요? 40번. 40번을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이거 뭐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 40번에서 얘들아 나 앞에서 다 잘라봐. 나 앞에서. 나 앞에서 다 자르면요. 이거 뭐니? 앞에 봐요. 이거 나 앞에서 이거 더하기 빼고 나 앞에서 이렇게 잘라버리잖아? 그럼 이거 마치 무슨 문제 같은 줄 알아? 이거 가 빼고 보면 이거 얘랑 지금 똑같은 케이스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자료 있지? 이 자료가 가가 된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요런 느낌으로 풀면 사실 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잘 봐. 대신 얘는 조금 더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이게 문단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 얘들아 선지 봐봐. 1문단, 1문단, 2문단, 3문단, 3문단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이거 내가 얘들아 40번 같은 경우에 색깔로 다 지금 문단을 체크 그대로 다 해놓은 거거든? 요거 색깔 매칭시켜서 읽으면 그 부분에 그 답 나와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요. 3번만 한번 볼게. 가에서 학생 3이 링겔만 효과의 원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자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문단에 사례가 추가되는지 야 이런 거는 너무 땡큐한 게 잘 봐. 아직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있어서 가가 불안하다면 나는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니 얘들아? 그러면 가를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해야지. 나 얘들아 이 문단 봐봐. 링겔만 효과는 주로 개별 구성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은 집단에서 발생을 한다. 구성원 개인의 책임 소지가 불명확한 집단 활동에서 개인은 전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도 링겔만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집단에 속해 있으면
혼자 있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몫까지 할 거라는 생각에서 얘들아 사례 나왔어? 사례 안 나왔지? 지금 가에서 자료 가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금 나의 이문단만 봐도요. 나의 이문단 자체에 사례 제시가 안 나와 있어 얘들아. 이해됐니?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나머지는요 선생님이 색깔 가 그대로 일치시켜서 갖다 놨으니까 색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문 지문으로 갈게요. 자, 41번에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 얘들아, 장문 전략이잖아. 지금 41번 한번 봐주세요, 얘들아. 무슨 문제랑 똑같다고 돼 있어? 43번 장문 전략이랑 유사한 문제라고 써있죠. 이거 얘들아 표지 찾으면 돼. 자, 41번 갈게요. 잘 봐. 익숙한 상황 제시. 아, 이거 읽어야 되네. 구체적인 수치. 오케이. 구체적인 수치는 괜찮지 않니? 숫자만 다다닥 보면 되잖아. 숫자 빨리 확인해. 선생님 지금 나에다가 숫자 있는데 다 지금 회색 쳐놓은 거 보여요? 눈을 싹 스캔해봐.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의 시급성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틀렸어. 자, 그 다음에 4번 바로 볼 수 있죠.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했다. 얘들아, 이런 선지 나오면 너희 어디를 보라는 얘기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어디 봐야 돼? 쌤 봐봐. 따옴표 찾아야지 얘들아. 누구의 말을 인용했대잖아. 또는요 가끔 이런다.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박사. 그런 거 찾아.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김 세모 세모. 이해돼요? 근데 가끔 내가 이걸 얘기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장모 박사가 이럴까봐.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로 안 나올까봐 못 찾는 게 빠르다. 따옴표 찾으라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 따옴표 선생님 본문에다가 보라 색깔 체크해놨어요. 얘들아 이 보라 색깔 부분을 싹 스캔해. 지금 이게 전문가 인용이에요? 아니지. 자 그래서 정답 일단은 네, 다 2번도 틀리고 4번도 틀렸어요. 나머지들도 확인할 수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볼게요. 독자에게 익숙한 상황이 뭐야? 너희 모든 활동 토의해 안 해? 하죠? 예상 독자와의 관련성. 근데 사실 이것도 당연한 말인데 저 사이에는요. 약간 요런 느낌이다. 구성이. 여기 화법은요. 진짜 쉬운 진짜 쉬운 과학 지문 느낌? 또는 예술 지문 느낌? 그래서 뭐 음악 관련된 거 나오거나 진짜 쉬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쉬운 독서 지문 느낌이고요. 왜냐면 정보를 알려주는 발표하기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고? 니네 학교 생활하고 관련된 거. 맨날 무슨 교지의 시를 작품이다 뭐 어쩌죠. 이렇게 시작하잖아. 수능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밀접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장문 부분은 뭐예요?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매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2번에는요.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다. 땡큐. 마지막 문단 진짜 짧아서요. 선생님이 갖다 놨어, 위에다. 넘겨보지 말라고. 자, 위에 보시면은요. 얘들 이런 거 빨리 스캔해야 돼. 대체 뭐가 빠졌고, 뭐가 고쳐져 있고, 뭐가 들어간 거지를 체크하면 돼. 근데 너무 간단했지. 왜? 들어간 거밖에 없어. 잘 봐. 다 똑같은데요. 4문단 위에 분홍색 보여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아까 우리 오케이 정보 얻었다. 지문 종류도 되겠네요. 자, 우리 해결 방안 아직 못 찾았다 그랬지, 그치? 해결 방안 2개 찾았어. 자, 노란색 거기 4문단에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집단 속의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오케이. 개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줘라.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너 이따가 힘을 80%만 줘. 내가 지금 너 이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주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80% 이렇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해 주라는 거야. 오케이.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해 줘라.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줄다리 아까 예를 들었던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야? 개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뭐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 이럴 때 힘을 주고 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책임을 좀 주라는 얘기지.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뭐 몇 퍼센트 힘을 주라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비교하는 거는요. 다른 거는 지금 다 똑같고요. 지금 분홍색만 추가가 됐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얘들 분홍색이 뭐야?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해야 된다. 이거 기대효과 아니고요. 개념 설명 아니고요. 앞 문단에서 언급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모두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 왜? 지금 보기는요. 분홍색이 없어. 처음에 쓴 글에는 노란색만 쓴 거야, 얘가. 그러니까 조언이 뭐가 들어갔겠니? 야, 왜 노란색만 썼어? 분홍색도 써. 이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실천을 효소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우리 분홍색 보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쳐서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하는데 얘들아, 지금 선생님 그 수능 특강 화법 작문 수업하는 것도 일단은 내용이 조금 뭐 까다로운 게 있다면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쉬운 것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위주로 해드릴게요. 알겠죠? 왜냐면 내가 봤을 땐 나올 것 같아. 그런 얘기 했니 혹시? 모르는 질문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안 했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이거 풀이 능력도 좀 키워놓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요. 한 번만 끊어주세요.